이미 유채인 씨 아주 대박으로 매일있긴 한데 에휴 오늘 합시다. 오늘 활용 다 끝내고 우리 여기 활용 쪽만 지나면 그래도 조금 할만한 부분이 나오니까 오늘까지만 좀 어려운 거 좀 한다고 생각합시다. 페이지는 96페이지 유형 15번부터 쭉 활용 이어서 볼 거야. 이제 속력, 여기 우리 속력이나 시간이나 거리 이렇게 해서 거속시라고 해서 우리 기억이 안 난다면 그냥 우리 문제 풀 때 거리, 속력, 시간 이거 쓰고 시작하면은 우리 생각하는 시간 조금 줄일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유형 15번 마주보고 걷거나 둘레를 도는 경우라고 나왔는데 문제 보면서 한번 봐봅시다. 우선은 이거 하나 설명을 하고 갈게요. 마주보는 경우가 무슨 말이냐면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A라는 친구가 있고 여기 B라는 친구가 있어. 이때 마주보고 있으니까 나는 여기 A라는 친구는 여기로 갈 거고 B라는 친구는 이렇게 갈 거야. 그래서 얘들이 갔을 때 보통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A가 가는 거리, 뭐 여기서 만난대. 여기 점에서 어디서 만난지는 모르고 어느 곳에서 만난다고 했을 때 A가 간 거리는 이만큼이고 B가 간 거리는 이만큼이라 했을 때 두 개의 거리의 합은 전체 거리다 라고 나오는 게 우선 마주 봤을 때 나오는 문제예요. 보통은 이렇게 나와. 그리고 두 번째 거 뭐 호수 나와가지고 왜 동그라미 호수가 있는데 시작 지점은 같아요. 시작 지점은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둘 다 여기서 시작을 할 거야. 근데 여기에서 두 가지로 나뉘지. 둘 다 같은 방향으로 갈 때 둘 다 같은 방향으로 갈 건데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보다 빠르다고 하자. 빠르다면 애들이 처음 시작해서 이제 같은 방향으로 돌아서 처음으로 같은 지점에서 만날 때를 물어볼 때가 있어.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B라는 친구는 뭐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뭐 이만큼으로 왔다고 칩시다. 여기까지가 B라는 친구가 다 왔어. 근데 A라는 친구는 빨라가지고 쭉 가서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여기까지 오는 게 얘들끼리가 만난다는 뜻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A가 빠르니까 한 바퀴를 넘어서 B까지 왔잖아. 그러면 A가 간 거리에서 B가 간 거리를 뺐을 때 이게 얼마가 나와야겠어? A라는 애는 이미 한 바퀴를 돌았고 B 거리만큼을 왔어. 근데 여기서 B만큼을 뺄 거래. 그럼 여기에 딱 어떻게 되냐? 한 바퀴 거리.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우선 우리가 문제를 대표 문제 하나만 풀 거라 우선 다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호수에서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가 나오냐? 똑같이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가 있어. 근데 여기에서 이번에는 두 명이 반대 방향으로 갈 거야. 반대 방향으로 갈 때 뭐 이런 지점에서 만난다고 합시다. A가 좀 더 빠르니까 많은 거리를 가겠지. B라는 친구는 여기까지 왔고 A라는 친구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까지 왔어. 그 다음 여기서 만난 거야. 그 만났을 때 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A라는 거리, B라는 거리 마주보는 거하고 똑같아. 마주보는 거하고 마주보는 거 할 때도 전체 거리는 A가 간 거리, B가 간 거리 더했을 때 전체라고 나왔었죠. 그럼 여기서 똑같이 A가 간 거리하고 B가 간 거리를 더했을 때 얘들은 전체 한 바퀴 거리가 나온다 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먼저 알고 문제 봐봅시다. 62번 볼 건데 A, B 두 사람의 집 사이 거리는 2.1km라고 나왔어. A하고 B에 대한 속력이 나와 있고, 근데 이거는 뭐 각자 상대방 집을 향해서 동시에 출발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문제를 봤더니 얘네들 활용할 때는 어느 정도 그림 같은 거, 표 같은 거 그런 거 편하다 그랬지? A라는 친구 있고 B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네들은 뭐 각자 집에서 상대를 향해서 동시에 온다 그랬지. A는 이렇게, B는 이렇게 갈 거야. 근데 여기에서 B가 더 빠르니까 뭐 여기 지점에서 만난다 합시다. B가 더 빠르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문제에서 주어진 거를 어느 정도 힌트를 써놔야겠지. B는 분속 90. 그 다음에 A는 분속 60. 으로 갈 건데 여기에서 두 사람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만나는가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X분 후에 만난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
우리가 이렇게 미지수를 정하는 기준은 보통은 우리가 문제 마지막에 어떤 것을 구해라 라고 할 때 미지수 놓는다 그랬지. 그러면 우리가 속력하고 시간 알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어? 거리를 알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거리를 표시를 해줄 거야. 거리 A가 간 거리 생각해보자. A가 간 거리는 속력하고 시간 나오니까 두 개 곱. 근데 확인할 때는 분속하고 미터 이런 거 확인해 줬을 때 x분 이렇게 맞아 떨어지면은 60 곱하기 x분이 아니라 60 곱하기 x미터라고 생각할 수 있죠. 분속 속력 곱하기 시간 했더니 거리 나온다. 여기가 A가 간 거리. 그럼 B가 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해가지고 여기로 미터로 나오겠지. 그럼 얘네 둘을 더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얘네 둘을 더했을 때 전체 거리가 나와야 돼. 그러면 60x하고 90x하고 더했더니 최종 거리는 2.1km인데 2.1km 이것도 바꾸고 시작하겠네. 2.1km는 미터로 바꾸면은 1km에 1000m니까 1100m. 그래서 60x 더하기 90x는 2100이다 라고 생각해서 150x는 2100. 여기서 뭐 공하나 빼고 15가 바로 나눠지네요. 그래서 얘는 1 하면 6이니까 6일 때 4 들어가나? 그죠? 그래서 x는 14가 나오는데 답은 14분이라 해주면 되겠지. 여기서 조금 헷갈릴 만한 거는 우리가 미터하고 킬로미터 그 다음에 센티미터까지도 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센티미터. 그럼 얘들 하나 쓰고 갈게요. 얘 킬로미터는 1000m. 1m는 몇 센치? 너네 키 잴 때 막 160이다 이러면 1.6m 이러니까 100cm. 그 다음에 1cm하고 밀리미터하고도 관계가 있죠. 얘들은 10. 물론 얘는 조금 덜 나오긴 하고 얘네 둘이 좀 자주 나오긴 해요. 여기 둘 정도는 무조건 알아둬야 돼. 밀리미터 정도는 당연히 알아두면 좋지만 뭐 까먹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 기억해 놓읍시다. 왜 14예요? 응? 14예요. 210 나누기 15가 14 아니야? 일 들어가면 15, 60, 4 곱하면 60. 야 이런 곱하. 승희야 그래서 계산은 자기가 좀 합시다. 계산은 자주 해야. 뭔데? 뭘 말한 건데? 계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계산 자기가 하라고요. 이렇게 알려줬으면 이제 계산 정도는 자기가 쭉쭉쭉 해봐. 앞에다 답을 써주는 이유는 너네 확인용으로 써주는 거야. 보고 베끼라는 게 아니라. 물론 보고 베껴가지고 시간 부족해서 보고 베껴놨어. 그러면 이제 다시 쓸 때 너네들이 확인 계산 같은 거 다시 했어야지. 그래야지 실력이 늘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열차가 뭐 다리를 건넌다. 열차가 다리를 건너는 것도 하나 말하고 갈게요. 우선은 완전히 지나는 경우라고 우리가 자주 나올 거야. 완전히 지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뭐 터널이나 다리 뭐 등등등 해서 뭐 이런 공간이 있다 칩시다. 이런 공간이 있는데 어떤 기차가 이런 공간을 지나갈 거래. 응? 근데 지나갈 건데 얘들이 완전히 지난다라는 말이 있어. 완전히 지난다는 시작 지점 여기부터 여기 끝 지점 여기까지 간다라는 말이 아니라 기차가 끝까지 나올 때 의미해요. 여기 끝까지 나올 때. 그럼 거리로만 따지면 어떻게 가야 돼? 이 기차까지 거리를 생각해줘야 돼. 무슨 말이냐? 여기까지 길이를 뭐 200m라고 할 거고 기차의 길이를 200m 너무 짧다. 2000m라고 할 거고 기차의 길이를 뭐 100m라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지나갈 건데 완전히 지나갈 때라고 한다면 얼마나 지나간 거냐? 2000m 플러스 기차의 거리까지 해서 총 2100을 지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완전히 지난다. 여기에서 이 공간 자체는 터널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리가 될 수도 있고 뭐 등등등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오면은 조금 기억해 주라 라는 말. 그래서 문제를 봐봅시다. 일정한 속력으로 다니는 열차가 있고 뭐 열차가 120m 길이의 철교 다리란 말이죠.
얘들을 통과하는데 5초, 뭐 400m 길이를 통과하는데 12초. 근데 이렇게 나왔으면 이렇게 기차가 완전히 지난다는 문제가 나오면 또 똑같이 우리가 표를 쓰는 게 조금 효과적이야. 거리, 속력, 시간을 써주고 그 다음에 기차는 똑같은 열차는 똑같은 열차이고 지나는 철교? 지나는 다리가 다르죠. 120m짜리 지나가는 거 400m짜리 지나가는 거 보통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볼 거야. 두 가지 경우를. 근데 거리로만 따질 건데 우리가 열차의 길이가 안 나왔는데 문제 가장 마지막에 열차의 길이는? 이라고 물어봤지. 그래서 기차 길이를 우리는 우선은 xm라고 잡을 거고 시작을 합시다. 그러면 이 거리 120m짜리 다리를 건널 거야. 근데 완전히 지나가야 되니까 간 거리는 뭐야? 120 더하기 x만큼 한 게 간 거리. 그 다음 400m짜리 지날 때는 400 더하기 x만큼이 간 거리. 그 다음 시간으로 따지면은 뭐 120m짜리는 5초가 걸렸대요. 여기는 5초. 그 다음에 400m짜리는 12초가 걸렸고 속력으로 따지면 똑같은 기차인데 뭐 속력이 뭐 다르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무조건 같은 기차면은 같은 속력을 가진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기 y라고 쓰기보다는 그냥 네모라고 합시다. 딱히 다른 문제 쓸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표를 적는 거는 거리, 속력, 시간을 얘들을 완벽하게 알기 위해서이고 그냥 문제를 보고 나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놓은 거야. 그럼 이렇게 정리해 놨을 때 식을 적어야겠지. 식을 적을 건데 지금 보니까 속력이라는 녀석은 두 개가 같지. 그래서 우리 속력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좀 이쪽 보면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같은 속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 거리하고 시간에 대해서 다르게 나와도 똑같은 값이다 라고 식을 놓을 거야.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먼저 얘가 1번 경우라 생각하자. 1번 경우. 그럼 1번 경우에서 나오는 식이 뭐야? 속력이란 녀석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5분의 120 더하기 x. 이게 속력이지, 속력. 그 다음 2번식에서 나오는 거 뭐야? 2번식에서 나오는 거. 얘가 2번이라면은 얘들은 시간분의 거리. 이게 속력이지. 근데 얘네 둘이가 같다고. 얘네 둘이가 같다고. 여기 식을 세우면 되겠지. 그래서 분모가 5하고 10이니까 전체 최소 공배수 60을 곱해주면은 식이 그러면 쟤는 12를 곱해야 되니까 12 곱하기 120 더하기 x. 얘는 5 곱하기 400 더하기 x. 이렇게 식을 정리해 줄 수 있고 얘를 푼 다음에 x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12 곱할 때 1440 더하기 12x는 얘네 둘 더하면 곱하면 2000 더하기 5x 나오게 되고 얘들 계산할 때 x랑 x는 우리가 똑같이 한 곳으로 모아줄 거고 숫자는 숫자끼리 모아줄 거예요. 그러면 좌변으로 5x 넘어갈 거니까 7x는 1440 넘어올 거니까 561이네. 그러면 얘들 계산 7, 8에 56이니까 7로 나누어지겠죠. 최종적으로 x라는 녀석은 80 이라고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때 열차의 길이 x를 물어봤으니까 x는 80입니다 라고 써주면 되죠. 그럼 여기 상문제들이 조금 있는데 상문제들 푸는데 그렇게 막 어렵진 않을 거야. 우리 대표 문제 하는 거 식을 어떻게 썼는지만 기억하면은 여기는 상문제들 그래도 쉽게 풀 수 있어요. 집중해서 한번 해보고. 네, 70번. 여기 뭐 농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될 거. 여기가 농도 처음 보는 거지 지금. 얘도 하나 보고 갑시다. 농도에 대한 문제. 여기 우리 활용할 때는 조금 좀 공식이라고 말할 녀석이 조금 많아. 그래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문제들을 보면은 하나씩 그 관련된 공식을 하나씩 쓰고 갑시다. 처음 할 거 농도. 농도를 구하는 식이 있어요. 농도를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되냐? 이거 너네들이
이걸 알려줘야겠다. 문제를 풀 때 농도 구하는 식이나 이제 소금의 양 구하는 식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걔들이 어디 나와 있냐면 우리 맨 처음에 봤을 때 86페이지 한번 펴볼래요? 86페이지 기억이 안 나면 이거 보고 하는 소리야. 기억이 안 나면 86페이지에 7-3 뭐 농도에 대한 문제에서 소금물의 농도하고 소금의 양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 수업할 때는 선생님이 앞에 써줄 거니까 그냥 보고 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문제 숙제를 하거나 문제를 풀 때 뭐 좀 이런 간단한 식 같은 게 기억이 안 나. 그럼 여기 페이지 피고 보면 돼. 그러면 농도라는 거 지금 소금물의 양분에 소금의 양이고 여기 곱하기 100. 그래서 농도는 곱하기 100을 한다는 뜻은 백분율로 쓰인단 말이야. 그래서 퍼센트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 다음 하나 더 소금의 양. 소금의 양 구하는 식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물론 농도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소금물 이게 아니야. 우선 막 설탕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다른 물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 둘을 알고 문제를 봐봅시다. 70번. 우리가 소금물 이런 문제를 풀 때 얘네 두 개를 가지고 주로 문제를 풀 건데, 우리가 문제를 읽고 나서 또 간단하게 그림 같은 걸 그릴 건데 보통은 비커를 그릴 거야. 비커가 무슨 말이냐? 4% 소금물 350g. 그러면 비커 하나 그리고 절반 나눠준 다음에 위에다가는 농도 적을 거예요. 4%. 아래에다가는 양 적어줄 거야. 350g. 이렇게 그냥 표시를 해주는 거야. 문제를 읽고 나서. 그 다음 여기에서 몇 그램의 물을 증발시키면 이래 됐으니까 여기서 양이 빠져야겠네. 근데 이 빠질 때도 얼마만큼이 빠져? 물이 증발시키는 거니까 물은 농도가 몇 %야? 물은 막 소금 같은 게 아예 안 들어가 있지. 그래서 0%라고 표현을 해봐. 0%. 그 다음에 증발시키는 양은 안 나왔으니까 이때 여기를 X라고 잡아줘야겠죠. 이랬더니 7%의 소금물이 될 거래. 얘는 7%의 소금물. 이렇게 했더니 퍼센트는 7%. 소금물의 양은 얼마가 되겠어? 우리는 350g이 있었는데 X만큼의 물을 증발시켰으니까 350 마이너스 Xg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소금물은 우리가 당연히 이런 그림들은 스킵해도 되지만 하고 나서 이거 그림을 그리고 나서 문제를 보는 게 훨씬 나아요. 채연아, 알겠죠? 문제 풀 때 이런 거 다 그리고 하는 게 훨씬 빠를 거야. 그럼 얘들 한번 풀어줘 봅시다. 이렇게 쓴 이유가 뭐냐? 우리가 쓴 이유는 얘들을 딱 봤을 때 우리가 문제를 읽고 나서 뭘 할 수 있는 거야? 얘들은 농도, 얘들은 우리가 식으로 따지면 소금물의 양을 알고 있는 거지. 그 얘네 둘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딱 이거야. 농도 여기다 넣고 소금물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적으로 소금물 이런 거에 농도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비커로 쓸 거고, 이렇게 쓰는 이유는 농도하고 소금물이 뭔지 알기 위해서고, 그걸 알려면 소금물의 양으로 문제를 풀 거라고, 소금의 양으로 문제를 풀 거라고. 그러면 얘네 가지고 소금의 양 쓰는 식을 써보자. 소금의 양, 여기 소금의 양을 구할 거야. 100분의 농도 4, 그 다음에 곱하기 소금물 빼기 100분의 농도는 0 곱하기 소금물 X 했더니 얘는 100분의 7 곱하기 350 마이너스 X라는 식이 써지게 되겠지. 여기에서 분모가 100일 때 약분을 안 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왜냐? 얘들이 하나의 항이고 얘들도 하나의 항이고 하나의 항이기 때문에 한 번에 전체에다가 100을 곱한다면 얘에다가 100 곱하고 얘에다가 100 곱하고 얘에다가 100을 곱할 수 있지. 한 번에 없애려고 약분 안 하는 거야. 그 다음 여기 계산해주면 1500이구나. 3, 42 1400 1400 빼기 0 곱하기 x니까 그냥 0이죠. 그냥 뺍시다. 이거를 얘 7에다가 곱하면은 7, 3, 21에 2450 빼기 7x라고 식이 나오게 되겠지. 그럼 얘들만 문제를 풀어주면 되죠. 7x는 1400 빼면은 1050 7로 나눠지겠네요. 7 나누면 7, 1은 7에다가 7, 5, 35
x는 150 하고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농도가 물 같은 거를 더하거나 증발시킨다라고 했을 때 여기 부분 보면은 분자가 0이야. 그래서 식을 안 써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안 써도 돼요. 근데 우리가 익숙해졌을 때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할 거고 지금 식수는 연습할 거니까 이거 쓰면서 합시다. 식을 쓸 때는 그러면 이게 74번 너네가 문제를 숙제로 풀 것 같은데 잠깐만 설명 한 번만 해줄게. 74번 그냥 너네 74번에다가 조금 적어놔.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물을 더 넣었잖아. 그치? 물을 더 넣었으니까 물은 뭐 소금이나 설탕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의 0%라 생각했어. 그럼 반대로 소금을 더 넣는데 그럼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다가 만약에 소금을 더 넣었다 생각해보자. 그러면 그냥 소금을 더 넣었다고 더하기 100%로 바꾸는 거예요. 소금을 더 넣는다면 74번을 떼어 여기다 잠깐 적어놔.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소금은 100%, 물은 0% 하고 넘어갑시다. 유형 18번 여기도 똑같이 농도에 대한 문제 나와 있는데 얘들은 두 개의 소금물을 섞을 거래. 15번 6% 소금물 200 얘들도 똑같이 우리 식 써주면 되겠죠. 여기에서 6% 그리고 양은 600 여기에서 12% 소금물을 섞어서 12%에 소금물을 섞을 건데 양이 안 나왔네요. 그럼 여기를 xg이라고 적어야겠지. 이랬더니 10%의 소금물이 됐대. 여기도 식 쓰는 거 똑같네. 위에다가는 10% 아래다가는 200에다가 x만큼을 더했으니까 얘는 200 더하기 x만큼. 그럼 여기에서 소금물의 양이 여기 x를 구하라 라고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얘들도 똑같이 소금의 양 구하는 식을 써야겠죠. 우리 농도하고 소금물의 양을 아니까 그대로 식 쓰자.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더하기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거 했더니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거 말 안 해줬네. 이거 실수하는 애들 많지. 이거 바로 얘들은 하나의 어떤 숫자니까 그대로 가져와야 돼. 바로 실수하면 안 된다. 근데 얘들은 또 똑같이 분모를 100으로 놔둔 이유는 한 번에 없애려고 한다고. 그래서 정리해서 씁시다. 1200과 12x는 얘들은 2000 더하기 10x다 라고 해서 얘만 풀어줍시다. x는 x끼리 좌변으로 그러면 2x는 1200이 우변으로 올 거니까 800 x의 값은 400 이라고 할 수 있겠죠. 75번 이거 하고 오른쪽 거 이게 문제. 다섯니 문제가 비슷해서 뭐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다 쓴 것 같으니까 79번으로 봅시다. 79번에서는 여기 유형 19번 1에 대한 문제라고 나와 있는데 1에 대한 문제 우리가 1에 대한 문제에서는 2일이 끝난다. 2일이 끝난다. 2일을 마친다. 라는 단어들이 좀 나올 거야. 그래서 어떠한 일을 했을 때 A가 끝난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숫자 1로 표현할 거야. 숫자 1. 일이 다 끝났어. 만약에 우리가 여기 4명 있으니까 우리 4명이서 뭐 어떤 일을 끝냈어. 근데 그거를 그냥 숫자 1로 표현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일이 끝난다는데 만약에 어떠한 A라는 친구가 혼자서 일을 끝내는데 5일이 걸렸대. 5일. 그럼 5일 동안 일정하게 일을 탁탁탁탁탁 5번을 해서 숫자 1을 만들었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 친구가 하루에 하는 일은 얼마일까? 라고 한다면 얘는
5분의 1만큼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어떤 A라는 친구가 5일 동안에 숫자 1이라는 양을 다 끝냈어. 전체를 다 끝냈어. 근데 우리는 이럴 때 하루하루마다 일정한 양을 한다고 생각할 거고, 그러면 하루에는 우리가 5분의 1만큼을 했다. 5분의 1에다가 5일을 곱하면 숫자 1이 될 거니까 라고 이런 간단한 거 한번 말하고 문제로 넘어갈게.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정수는 12시간, 다해는 18시간이 걸린대요. 그럼 여기서 생각할 게 있겠지? 우리가 하루 동안 하는 일, 정수하고 다해가 있는데 하루 동안 하는 일은 정수는 12시간 하면은 일이 끝나니까 12분의 1만큼이 하루 동안 하는 일, 다해는 18분의 1만큼이 하루 동안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승희야, 정신 차려. 근데 처음에 정수가 3시간을 먼저 일하고 난 후에 둘이서 함께 일을 완성을 했대. 그러면 정수는 12분의 1만큼이 하루 동안 하는 일인데 먼저 3일 동안 일을 했대요. 그지? 그 다음에 3일 동안 끝난 3시간이구나. 3시간 동안 한 다음에 그 둘이서 함께 일을 완성을 했대. 그러면 이거 3시간 이후에 X 하루가 아니라 1시간이라 써야 돼. 잘못 썼어. 1시간 동안 12분의 1 X시간 동안 일을 얼마나 하냐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X를 곱한 만큼을 일을 하겠지. 12분의 1X만큼 18분의 1X만큼. 그러면 먼저 정수가 3시간 했으니까 그 뒤로 X시간 동안 둘이 같이 할 때 그러면 12분의 1X만큼 더하기 18분의 1X만큼 두 개를 했더니 일을 다 끝냈다고 했으니까 숫자 1이겠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니까 둘이 함께 일한 시간은 있으니까 이 X를 구하는 거야. 두 개 함께 일한 시간. 그래서 얘들만 풀어주면 되는 거지. 얘들 풀어줄 때 12하고 36에 최소 공에서 그냥 곱해주면 되죠? 12하고 36에 18. 그러면 36을 그냥 곱해가지고 얘들 다 없앤다고 생각했을 때 36이면은 3이니까 얘는 9, 얘는 3x, 얘는 2x 했더니 얘가 36이라고. 우리 이거 전체에다가 36 곱할 때 우변에다가 36 안 곱하는 애들 한 번씩 있어요. 생각해주고. 그럼 답을 구할 거면은 x는 x끼리 5x, 9라는 녀석이 우변으로 넘어올 거니까 27.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x라는 녀석은 5분의 27 시간이 걸린 거죠. 그럼 얘들 뭐 문제에서 보니까 5분의 뭐 분수 시간이 없지. 그럼 얘들을 우리가 시간하고 분으로 나타내 줘야 되는 거야. 시간하고 분으로 나타낼 때 뭐 가장 편한 방법은 대분수로 써버리는 거. 5와 5분의 2시간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지. 5 25니까. 근데 우리는 5시간 몇 분인 걸로 표현해야 되는데 얘들을 분으로 표현하려면 60분의 1로 바꿔줘야겠죠? 12로 곱할 거니까. 그래서 최종 답이 뭐가 되냐? 5시간 24분이 될 거라고. 일에 대한 문제는 조금 많긴 했네. 그럼 일에 대한 문제는 84번도 한번 봐봅시다. 84번 문제가 많으니까 상문제. 뭐 엄마하고 아들이 5분 동안 김밥을 만들면 엄마가 아들보다 7개를 더 만든대. 엄마가 45분 동안 만든 김밥의 개수가 아들이 50분 동안 만든 김밥의 개수의 3배라고 할 때, 우선 1번 먼저 보여봅시다. 문제 읽었으니까 아들이 5분 동안 만든 김밥의 개수를 그냥 구하라라는 말이네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조금 간단하게 쓰고 가야겠다. 엄마하고 아들이 있는데 기준은 5분하고 45분? 5분짜리만 쓰면 되겠죠? 5분짜리는 엄마가 아들보다 7개를 더 만든다. 뭐 아들이 X개를 만든다 했을 때 엄마는 X 더하기 7개 만든다는 소린가?
딱 이거겠네요. 그러면 이거를 구할 때 엄마가 45분 동안이래. 45분이라면 45분짜리 구해봅시다. 엄마가 45분 동안 만든다는 소리는 곱하기 9를 한 거지. 그래서 9 곱하기 x 더하기 7개를 만들게 되고, 만약에 아들이 50분 동안 만든다 그러면 10을 곱한 거니까 10x개만큼을 만들겠죠. 얘네 둘을 봤을 때 김밥의 개수가 3배 차이가 난데, 그럼 문제를 읽을 때 엄마가 45분 동안 만든 김밥의 개수가 가가 나왔으니까 등호 아들이 만든 거에 3배 2x의 3배 이렇게 시그널을 쓸 수 있겠죠. 그럼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x를 알 수 있으니까 이게 1번에 대한 식이 되겠네. 그러면 얘도 그냥 계산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63은 넘어가면 21x, x란 녀석은 3 해서 아들은 5분의 3개, 엄마는 5분의 10개 이런 거 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문제가 살짝 바뀌어야겠네요. 엄마는 10개, 아들은 3개가 될 건데, 지금 2번을 구하는 거는 100분 동안 만들 수 있는 김밥 개수의 합이래. 우선 엄마하고 아들이 5분 동안 몇 개를 만들어? 2번을 볼 때 5분 동안 엄마하고 아들이 둘 다 합했더니 13개를 만들어. 그럼 여기서 100분을 구하래. 100분을 구하라는 소리는 얘네 관계가 곱하기 20 되는 관계죠. 그래서 얘도 곱하기 20 해주면 돼요. 그러면 100분 동안은 260개를 만든다. 2번 자체는 쉽죠. 1번 할 때는 우리가 식을 좀 잘 세워야 쉽게 갈 것 같네. 그 다음에 유형 20번 오른쪽 거 볼 건데, 시계에 대한 문제 나오거든요. 시계에 대한 문제는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 그러면 위에 있는 거 지금 이 표 나와 있는 거 뭐야? 60분, 1분, x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한 번만 설명하고 또 갑시다. 우선 외워놓으면 좀 편해. 우리가 시계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보통은 분침하고 시침이 있고, 분침. 너네 시계는 이제 우리 그 아날로그 시계를 기준으로 보는 거거든. 이 동그란 거 보는데, 너네 혹시 분침하고 시침이 뭐가 더 긴 거 짧은 거 모르는 사람은 없죠? 긴 게 있다면 얘가 분침, 짧은 게 있다면 얘가 시침.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림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아, 문제를 보다 보면. 그러면 짧은 게 시침이고 긴 게 분침이라 했을 때 얘들이 이거를 외워버리면 편한 게 1분 기준으로는 분침은 6도 그리고 시침은 0.5도가 움직인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1분이 지날 때 분침은 얘들 6도씩 갈 거고 시침은 0.5도씩 이동한다는 소리야. 1분이 지날 때. 오케이? 그럼 걔들을 1시간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돼? 1시간 기준. 만약에 12시 정각, 여기가 12시가 했을 때 이렇게 12시 정각이 있다 합시다. 분침은 주황색, 시침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12시 정각이 있다 하자. 만약에 1시간이 지났어. 1시간이 지나면은 여기에 있는 숫자 1로 시침이 이동할 거 아니야. 그래서 시침이 얘만 이렇게 이동한다는 뜻이지. 그래서 시침은 1시간 60분인가 60분이 지난다면 몇 도로 이동하는 거야? 이만큼의 각도로 이동하는 거야. 딱 이 말이에요. 그럼 시침이 이만큼의 각도를 우리가 왜 30도냐라고 한다면, 우리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게 몇 도야? 360도지. 근데 360도인데 시간은 1, 2, 3, 4, 5, 6, 7, 8 가가지고 총 12개. 그치? 그럼 12개로 우리가 쪼갠다는 뜻이야. 360을 12개로 쪼갰을 때 여기 30으로 나오지. 그래서 시간 하나당이 여기가 각도가 30도라고. 시간당이 30도.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시침은 1시간씩 갈 때 60분이 지날 때 30도씩 이동을 한다. 그리고 분침은 어차피 한 바퀴를 돌잖아. 한 바퀴를 도니까 그냥 360도 이동한다. 1시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만 알고 가고 지금 볼 거는 1분에 저 정도로 간다라는 거 설명한 거고 여기에서 문제를 풀 거면 뭐 x분이 지난다라고 하겠지? 그럼 당연히 그냥 x만 곱해주면 돼요. 6x도 0.5x도 이렇게만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야. 얘들도 시계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은 조금 막 애매하게 나올 때가 있는데 분수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문제 푸는 거 자체는 얘들만 조금 알고 있으면은 그래도 10 정도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85번 한번 생각해보자. 4시에서 5시 사이에 시계의 분침과 시침이 일치하는 시각을 고르래. 그럼 생각해봅시다. 4시하고 5시. 뭐 4시하고 5시면은 어디쯤이 되니? 한 몇쯤인가? 여기가 4시, 5시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거는 4시 정각을 한번 생각해 주죠. 뭐 이렇게 되는 4시 정각. 4시 정각이 있는데 4시하고 5시 사이인데 4시에서 출발해서 5시 이렇게 올 때 분침이 이렇게 한 바퀴 돌 거 아니야. 시침이 이만큼 30도 움직일 때 분침은 한 바퀴 돌 건데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만나는 점이 있냐? 만나는 데가 있냐? 시침이 한 요만큼일 때 분침도 같이 여기 겹쳐서 오는 지점이 있을 거야. 한 바퀴를 돌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그래서 이거를 구해라. 이거를 구해라.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구할 때 우리는 각도가 얼만큼 지났다로 고를 거야. 각도가 얼만큼 지났다. 처음에는 우리가 4시 정각이라 했으니까 시침 기준으로 하는 거야. 시침 기준으로. 시침 기준으로는 먼저 4시 정각이었대. 그지? 그럼 여기가 몇 도였겠어? 30도씩 4번 간 거잖아. 1시간에 30도였으니까. 그럼 먼저 여기가 120도 가 있는 상태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뭔지 알겠어? 그럼 시침은 먼저 120도가 가 있는 상태. 여기에서 더하기. 우리는 여기 만나는 점을 4시 x분이라고 한다면 시침은 1분에 0.5x도로 가니까 0.5x도만큼을 갔지. 120도에서 우리가 시침하고 분침이 x분만큼 이동해야 되니까 이만큼 왔다고. 120 더하기 0.5x. 그러면 분침 기준으로 한번 봐봅시다. 분침 기준으로 볼 때는 원래는 여기가 어차피 가운데 있는 거니까 처음 시작하는 0도 지점이겠지. 0도 지점에서 x분만큼 왔다고. 그럼 어떻게 생각해? 그냥 6x도가 왔다는 소리야. 오케이? 시침은 먼저 가 있는 상태에서 x분 이동한 거, 분침은 그냥 처음에서 x분 이동한 거. 근데 얘네 둘이가 만난다며, 일치한다며 얘네 둘이 같다고. 그래서 120 더하기 0.5x는 6x.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얘를 문제로 풀어줍시다. 120은 5.5x. 뭐 얘를 소수점 하나 이동해가지고 여기 1200으로 바꿔주면 계산하기는 좀 더 쉽겠죠. 그래서 얘는 55분의 1200은 x라고 놓을 거고 5를 약분해 줍시다. 51 5로 하면 5, 20에 5, 4, 20. 그래서 x라는 녀석은 11분의 240분이 나오겠네. 물론 우리가 얘가 약분이 안 되니까 이대로 분수로 놔두는 거고요. 약분이 된다면 어느 정도 몇 분 이 정도까지는 구해줘야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시각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 정도 4시 11분의 240분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지. 시계 문제 구하는 거 좀 계산 자체는 복잡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계산식을 이끌어내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기억 좀 하면 좋겠어요.
1분에 몇 도 가는지, x분에 몇 도 가는지. 마지막이다, 마지막. 다음 페이지가 마지막. 유형 21번 규칙이 있는 수. 말 그대로 규칙을 찾으면 되는 거고요. 얘는 문제는 91번을 하자. 88번은 조금 쉬워 보이는데. 이번에 좀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말 그대로 규칙을 찾는 거니까 88번은 좀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91번도 봐봅시다. 91번 봤더니 뭐 문제가 좀 이상하긴 해. 뭐 여기 W자가 있는데 W자가 있는데 얘들을 뭐 첫 번째는 줄을 하나 쭉 그었더니 여기가 몇 조각이냐, 몇 조각을 했을 때 하나, 이렇게 이어져 있으니까 둘, 여기 떨어지니까 셋, 이렇게 이어져 있어서 넷, 이어져 있어서 다섯, 이렇게 나눠진다.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얘들이 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몇 조각이 더 추가가 되냐라는 말이고, 이거를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선이 만약 2개 늘어났다 해봅시다. 2개 늘어났을 때 먼저 있던 5개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이 아무리 늘어나도 위에 있는 3개, 이 조각 3개, 얘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아래에 있는 조각 2개, 얘네도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 뭐만 추가되는 거야? 가운데에 있는 하나, 둘, 셋, 4개씩만 추가가 될 거야. 선이 늘어나도 원래 있던 녀석에서 갑자기 하나, 둘, 셋, 4개만 더 추가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4개씩 추가된다, 4개씩 증가한다 라는 규칙을 우리가 찾았어요.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x개의 직선을 그렸다고 생각하고, x개의 직선, 첫 번째 x에 1이 들어갔을 때는 5개, 그 다음에 2가 처음 하나가 늘어났을 때는 5개는 유지되고 4개씩 증가, 계속 늘어났을 때 이 5개는 유지가 되면서 4개씩 증가하는 거를 식으로 써야 되는 거지. 그러면 처음 있는 5개는 그대로 써야겠지. 처음 있는 5개는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 더하기, 얘를 4개씩 증가하니까 4x라고 쓰면 안 되지. 왜냐? x에 1이 들어갔을 때는 딱 5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얘는 x가 2부터 4가 증가하게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죠. 2부터는 4개씩 증가하게, 3이 들어가도 4개씩이 또 증가하게,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지. 그럼 얘를 W를 93조각으로 나누려면 이 식을 세웠더니 얘가 93조각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만 풀어주면 되죠. 왼쪽 식을 정리해주면 4x 더하기 1이 나올 거고, 4x는 92, 4로 나누면 4, 2, 8에 4, 32, 24. 총 24개의 직선이 필요하다. 4, 3, 12, 23개. 소리. 그래서 규칙이 있는 거를 구하려면 조금 주의해야 되는 점. 이거는 초기 처음에 있는 거, 처음 거 잘 보셔야 되고, 우리가 늘어나는 조건, 이제 늘어나는 조건들 2개 잘 봐야 돼요. 여기가 x가 1일 때 바로 늘어나는 조건이 있을 거고, x가 2부터 아니면 3부터 4부터 늘어나는 조건들이 따로 있을 거니까 2가지 좀 신경 써서 봅시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그래도 쉬운 거 할 거니까 해봅시다.